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200명이 넘으면서부터 아직 부족한 저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전부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제게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좀 공통적으로 주셨던 질문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추려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질문 내용들 중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과 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 영상들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아래에 제가 첨부해둔 링크를 먼저 두 편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혹시 질문을 까먹거나 답변을 드리다가 좀 빼먹는 내용이 있을까봐 오늘은 스크립트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능 마켓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중에 크몽을 이용하고자 서비스를 업로드했지만 한 달째 문의만 조금 들어올 뿐 의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드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수입이 더 발생할까요? 우선 혹시 광고는 돌려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올려두기만 했을 때 하루 문의가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였는데 광고 99,000원짜리를 돌리면서부터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루 문의량이 무지하게 늘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 이상의 광고비는 아직까진 좀 큰 금액으로 다가와서 그 이상은 투자해본 적이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99,000원짜리를 일단 가장 많이 판매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돌리고 나니까 문의량이 늘게 되고 문의량이 느니까 또 자연스럽게 의뢰량이 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고를 돌리기 전에는 하루에 문의 주신 5분 중 한 건의 의뢰가 이루어질까 말까였다면 광고를 돌리고 후부터는 문의량이 15건으로 늘어나서 그 중에 3, 4건으로 의뢰가 늘어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래 이후에 후기가 쌓이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느 날은 광고가 없이도 맡겼던 분들 중에 재차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광고비로 홍보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크몽이 아닌 다른 재능 마켓들은 크몽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제가 다른 재능 마켓들 중에서는 재능넷이랑 재능아지트 그리고 오투잡에도 판매자 등록을 해놨어요. 일단 재능넷과 재능아지트는 사이트만 딱 들어가 보셔도 아직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불편한 요소가 많고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구매자랑 판매자 간에 소통하는 메신저 창이나 알림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크몽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지난 대화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톡처럼 스크롤을 해서. 그리고 결제창도 채팅창 내에서 열어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곳들은 채팅창이 아니라 쪽지나 이메일처럼 한 건씩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내용을 찾아보려면 그걸 한 건 한 건씩 다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제창도 따로 열어드려야 해서 이미 크몽에 익숙해진 저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건 크몽만큼 제대로 구축된 모바일 앱을 갖추고 있는 재능 마켓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PC로 확인할 게 아니라면 모바일로 언제든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려는 사람 수도 크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몽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판매자건 구매자건 간에 더더욱 크몽 말고는 다른 재능 마켓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팁인데 혹시 판매하시고자 하는 서비스가 상세 페이지 디자인 쪽이시라면 저는 처음에 고정거래처를 만들려고 재능마켓 이외에 네이버 카페 중에 셀러오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상세 페이지나 배너 제작 제안서를 뿌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만난 쇼핑몰 대표님들을 통해서 일을 받아서 작업한 경험들이 있고요. 자신 있는 쪽이 뷰티 쪽 상세 페이지라면 화장품이나 뷰티 디바이스 상세 페이지를 이제 제작해 드린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료 쪽 상세 페이지가 자신 있으시다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관리기기 쇼핑몰을 중점으로 스스로 먼저 타겟을 잡고 먼저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사실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고객층이 생기고 매출이 생기는지 처음에 너무 막막해요. 제 준비 과정을 살짝 오픈을 하자면 저는 처음에 같은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의 회사 시스템이나 작업 루틴을 파악해야 저도 그들과 같은 작업자로서의 준비가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늘상 다른 외주 업체들이랑 컨택을 할 때 어떤 비슷한 과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어떤 식으로 견적을 협의하고 일정을 잡고 그리고 작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쟤랑 컨택을 하면 쟤는 다른 업체랑 다르게 제안 방법도 특이하고 견적 협의 과정도 익숙하지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뭔가 준비 과정도 다른 곳이랑 다르더라 라는 느낌을 받으면 굳이 그 과정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저와 작업을 하느니 기존 루틴과 비슷한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다른 디자인 회사나 디자이너들의 루틴을 그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저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와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예를 들면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재능마켓, 네이버 밴드,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은 뭐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라는 키워드랑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방들에 참여를 해서 그런 커뮤니티들에 접속해서 제가 모르던 정보들을 많이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회사처럼 체계를 잡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건지, 그리고 며칠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건지, 그리고 매출이 매달 열흘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과 비교하여 지난달 10일, 20일, 30일에 각각 얼마의 수익이 났었는데 이번 달 10일, 20일, 30일에 매출이 어떻게 들쭉날쭉했으며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체크하는 텀을 정해뒀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향세인 경우에는 대책, 예를 들면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몇 % 이상의 하향세일 경우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일을 따올지 미리 방안을 모색해뒀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업무가 좀 분담이 되어 있을 텐데 프리랜서는 1인 기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모든 일을 혼자 소화해내야 해서 혼자 하는 일이지만 회사처럼 체계를 잡고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를 하면 정말로 밤낮이 바뀌나요?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하면 밤낮이 바뀌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당연히 저는 회사원분들보다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10시를 넘겨서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하루 종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는 회사에 소속된 담당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회사 업무 시간 내에 저한테 전달사항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밤낮을 바꾸어 일을 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일부러라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고객 유치를 어떻게 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력으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라고서 생각이 들 때쯤에는 반대로 이제 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나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주력 서비스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셀러오션이라는 대형 카페랑 그리고 쇼핑몰 도소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인 밴드들에 가입을 해서 댓글이나 쪽지로 상세 페이지 원하시면은 연락 달라고 제안사랑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타겟으로 잡고 영업을 했던 게 첫 매출 올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천천히 늘려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재차 찾아주기도 하고 지인분들을 소개시켜주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회사 생활을 좀 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려면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계시고 퀄리티도 좀 높으시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처럼 아예 프리랜서로 처음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경험이나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클라이언트가 경험 많은 디자이너의 제안서와 신입 디자이너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 어떤 큰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신입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체감상 혹하고 끌릴 수 있는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에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낮은 단가로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대신에 같은 업종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해두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단가를 잡아드려야 합니다. 이때 제 나름의 팁은 원래는 얼마 가격인데 추후에 작업물을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주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고객님께서 짧게나마 코멘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코멘트를 캡처해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몇 % 할인을 해드리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어서 그때 하나둘 모인 작업물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짧게 한마디씩 만족한다고 남겨주신 코멘트들이 모여서 제 제안서를 돌릴 때 저에 대한 평판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반드시 할인가의 마지노선은 정해두고 그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견적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헐값에 일을 하고 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고 경험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 후려칠 거예요. 적정선에서 할인은 해주되 절대로 같은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께 해가 되지 않도록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초기 과정이 지나면 당연히 그 실력과 경험에 맞게 견적을 올려서 책정해 주셔야 우리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혼자 싼 값에 일을 다 받으려는 욕심은 평소에 틈틈이 할 수 있는 홍보 비법은 없을까요? 특별히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할 생각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SNS를 최대치로 활용을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나 커뮤니티에 잔뜩 쪽지랑 댓글을 달아봤다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브랜드 계정 이런 거를 놀게 두지 말고 모든 홍보글과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고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 계정들이 다 연결되도록 본인이 가지고 계신 SNS 주소들의 링크를 글 말미에다가 다 정리해두세요, 쭉.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생성하면 그 채팅방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 코드를 저장해서 홍보 계정과 홍보글 그리고 제안서에 삽입해서 여기저기 널리 알리세요. 아마 핸드폰 번호를 삽입해도 되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오픈 채팅방을 생성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건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와 같은 작업자분들은 작업하는 시간 동안은 전화나 카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연락처나 카카오톡을 순수하게 다 까버리면 간혹 밤낮이나 주말 구분 없이 연락하는 분들이 생기시면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난감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게 될 경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원치 않게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번호를 공개하시게 될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사생활을 알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을 생성하면 오픈 채팅방의 배경사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상담 가능 시간과 요일을 명시해 두고 그 이외 시간에 카톡이 오면 개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해도 부담이 없고 개인 시간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 연락처나 개인 카톡 아이디를 공개하기보다는 오픈 채팅방 이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할 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달로 딱 프리랜서 생활을 2년을 꽉 채우게 됐는데요. 첫 해에는 정말 들쭉날쭉하다가 운 좋게 제 작업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몇 업체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마침 업체 중 몇몇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업체여서 올해에는 큰 격차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아무래도 첫 해에는 고정거래처가 없어서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거래처들도 하나하나가 조직인지라 내부 직원들 휴가도 번갈아가며 있고 해서 신상품 런칭이라던가 새로운 디자인 제작을 잘 안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래저래 작업도 잘 안 들어오고 그나마 작업이 들어온다면 7월 초에 올여름 진행하실 이벤트 배너나 이벤트 페이지 제작 딱 맡기시고는 한동안 조용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해 여름에는 나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다가 8월 말부터 다시 일이 들어오면서 이게 비수기구나. 일은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이번 여름엔 거래처 휴가 시기에 저도 휴가를 획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가 생기시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그 휴일들을 고민과 걱정으로 보내지 마시고 쉴 수 있을 때 쉬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로서 자리 잡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또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첫 1년 동안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여름에는 매출이 없어도 되나, 상담은 이렇게 하면 되나, 후기 유도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시행착오들이나 걱정들이 정말 많았는데 딱 2년 차가 되면서 작년 애누얼과 올해 애누얼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니까 이번 달에는 바쁘겠구나, 아니면 이번 달은 왜 지난해 이번 달보다 매출이 느리게 오르지? 뭐가 잘못됐나? 다음 달은 비수기니까 이 틈에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나름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다 언젠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노련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고민하고 계신 이 질문들도 분명히 1년, 2년이 지나고 누군가한테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신 걸 녹여서 지금의 부족한 저보다도 더 훨씬 술술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용기 내서 먼저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으시고 계속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아주 크게 성공하실 거예요. 이제 막 프리랜서를 시작하려는데 포트폴리오가 없고 만들려고 해도 타회사 상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어서 기존의 회사에서 인턴 생활했을 때 포트폴리오들에서 디테일이나 구성에 좀 변화를 주고 가상의 브랜드명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듬었어요. 그리고 대학 때 준비했던 졸업 전시회 때 작업물들이나 과제들을 다 모아다가 최대한 퀄리티 더 보강해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작업 받을 때 계약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물은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고 작업하고 이후에 작업을 받을 때는 계약사항으로 작업물은 제 포트폴리오로 사용된다는 동의를 받고 작업하고 그 이후에 하나둘씩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되면서 점차 퀄리티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들은 좀 거르고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 위주로 더 쌓이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다가 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좀 골라서 추리는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비전공자의 취미로 포토샵 배우는 사람인데 프리랜서 생활은 힘들겠죠? 제 주변에 비전공이었지만 학원 다니시면서 툴이나 스킬을 익혀서 디자인 일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취미로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배우신 내용이나 스킬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가볍고 얕게 배우고 계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프리랜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회사처럼 상사한테 컨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기획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라던가 시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때 아마추어 같지 않고 전문적이어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깊게 공부해 보셔야 의뢰인에게 본인의 디자인을 어필하거나 설득하는 데 큰 문제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포토샵 하나의 프로그램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배우실 거라면 일러스트레이션도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인디자인 쪽도 함께 배우시면 나중에 편집 디자인 쪽도 작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프리미어나 에펙을 좀 배우신다면 영상 작업도 의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에펙은 아예 다룰 줄을 몰라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Q&A 영상에서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그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